가장 임팩트가 셌던 거는 조두순 출소 폭력 폭행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정인이 사건 아, 또 맞아요. 있었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둥이 아빠다 보니까 정인이 사건이 좀 계속 좀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제가 읽어볼게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엄마. 방글라데시의 시골에서 다른 사람의 땅에 농사를 짓던 4명의 딸을 둔 트리빈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트리빈이 엄마네요. 도시 거주자들이 코로나를 피해 고향으로 몰려들면서 계약을 따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고 땅 주인들은 턱없이 낮은 가격을 부르는 농부들에게 일감을 주었어요. 우리는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소작농으로 일하며 딸 넷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거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6 식구들은 간신히 아침과 저녁으로 연명하고 점심에는 따뜻한 차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속을 달래려 애써봅니다. 트리빈은 남편을 따라 일거리를 찾아 집을 비울 때가 많아 큰딸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격리 조치로 사람들은 집에 갇히고 학교와 타가서는 폐사함에 따라 여성은 또한 보육 및 학교 교육의 균형에 대한 부담을 짊어집니다. 교육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와도 같은데 학교가 문을 닫는 시간도 늘어나서 딸들이 교육받게 되지 못할까봐 트리빈의 걱정은 날로 커지기만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딸들이 계속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소작농이 되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처럼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참 코로나가 너무 많은 당연한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네. 저희가 또 힘들다 보니까 더 어려운 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를 엄청 깊이 고민은 사실 솔직히 못 해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아가들은 뭐 학교를 제대로 간 날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그 소집이라도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책을 받고 아, 그러니까 같은 반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아, 그렇구나. 그래도 그나마 한국은 그렇게라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언제 다시 아이들이 학교에 갈지 진짜 짐작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가 넷이나 지금 집에 있잖아요. 사실 저도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현재 이제 가보면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유일한 희망인 가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희망이 또 사라지고 직업도 어떻게 보면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 엄마가 딱 얘기한 게 좀 저는 계속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사례는 좀 낫겠죠?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 네.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걸로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다? 이 같은데, 네. 다음 사례 보실게요. 다음 사례. 오, 제목부터. 자, 12세 소녀를 구출하라. 에티오피아 시골. 2000년도까지 유괴를 통한 어린 소녀와의 결혼은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 나 이거 알아요. 이게 무슨 이게 그냥 진짜 애를 납치하는 거야. 왜 우리 옛날에 보쌈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 데리고 가서 진짜 납치를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다고요? 아, 시작부터 짜증나네요. 2000년 정부에서 이 관행을 범죄로 규정하고 결혼 종령기를 15살에서 18살로 올려 이러한 관행이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예로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돼서야 지금 이게 범죄로 규정이 된 거예요. 예로세는 할아버지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는 어둡고 무서운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괴해가지고 아버지 뻘 되는 남자랑 결혼한다고요? 네. 그럼 이 애 부모님은 그거를 모르시는 건가? 유괴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동네 아주머니가 오토바이를 태워준다고 했을 때 예로세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가 창고에 저를 가두고 탈출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야 비로소 예로세는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뭐예요? 그날 밤 예로세는 납치한 유괴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35살이었고 자신과 잘 알았던 아주머니의 동생이었으며 예로센보다 거의 3배에 가깝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로센의 실종은 가족에 의해 다음날 컴패션 어린이센터의 앞뒤 선생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앞뒤 선생님은 예로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뒤 선생님은 즉시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예로센의 유괴범을 찾는 특별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예로센은 간신히 전화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예로센이 가장 먼저 누른 번호는 경찰과 할아버지가 아닌 어린이센터 선생님 번호였습니다.
손바닥에 선생님 번호를 적어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전화했어요. 선생님이라면 저를 구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로새는 당시에 다급했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선생님은 목사님과 어린이 센터에서 구출 계획을 세웠고 몇 시간 뒤 예로새는 친구 집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와, 된 거예요? 됐나 봐.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긴장해서. 앞뒤 선생님은 즉시 예로새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유괴범 일당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로새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예로새는 몸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 크리스천 부부가 예로새를 위탁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진짜. 자, 예로새의 이 말을 읽어주세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소녀들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새로운 집에서 행복해요. 빨리 자라고 싶어요. 빨리 자라서 모두에게 제가 살아남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소녀들을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컴패션이 저를 위해 싸워준 것처럼요. 이거 되게 감동적이다.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저는 애들 괴롭히는 사람 너무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어른들끼리 싸우는 게 낫지. 이 어린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면 믿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참 큰 좀 두려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어떤 사람? 이게 문화라고요? 관행이요? 이래서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이들이 참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취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어린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호는 해주지 못할 망정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근데 어린이를 보면 저절로 좀 그런 보호 본능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왜 인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도 뭐 우리가 애를 잘 키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고 이게 아니라 많이 낳아야 그 집에 인력이 생기니까. 부모들이 내 새끼니까 라는 게 크잖아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현지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좀 지나치게 아이에 대해서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선생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조언들을 해주시고 올바른 정보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아이를 뭐 강요한다거나 뭐 아이가 어떤 표현을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선생님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아 이분들은 참 그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아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컴패션의 그 아동 보호 서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아동 보호사였어요. 네, 아동 보호 서약서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1년마다 이거를 꼼꼼히 읽고 다 서명을 해요. 직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를 만나야 되는 사람 혹은 또 저희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선생님 혹은 어린이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정책을 위반하면 징계 조치 그리고 또는 퇴사 또는 계약을 종료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딱 강경하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후원 어린이와 그 연령에 맞는 의사소통을 좀 하겠습니다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모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 컴패션이 사실 어린이 양육에 대해서 약간 원조 국밥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양육을 이제 60년, 70년 가까이 해온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오, 나는 어린이들에게 연령과 능력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피곤한 경우에도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3세 유아기 어린이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문구로 적어놓으니까 확실히 우리 더 아기들한테는 얘가 빽빽 울고 짜증내고 해도 화내면 안 된다. 표현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아, 그럼 그쵸. 어떡해. 말을 못하니까요. 그럼요. 다른 걸로 어떻게 그리고 사실 어른도 짜증날 때 조절 안 될 때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공공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원 어린이와의 활동에 참여할 것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적어도 1명 이상의 허가를 받은 성인이 동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어린이도 로맨스, 이성 관계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성적이거나 성적인 암시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이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건의를 해볼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생각보다 컴패션이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좀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한테는 왜 그렇게 해주지 못했나 우리가 진짜 참 뭘 몰랐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감정의 이 변화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오. 속으로 이 안에서 맞아요. 혼자 막 뿌듯하고 기특하고 막 그랬다가 화도 나고 화났다가 막 막 오늘 이 안에서 진짜 열불 난다 네. 오늘. 한 명 한 명 너무나 다 사실은
존귀하다라는 거를, 소중하다라는 네.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동에 관련된 부서들이 편의점처럼 프랜차이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고 제가 돈 열심히 벌게요. 후원 많이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주면 진짜 사례집에 나왔던 그런 일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줄어들어야 해요. 제발. 맞아요. 컴패션 더 열심히 일해서 넓혀주세요.